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하는 비싼 시술의 효과를 집에서 누릴 수 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단돈 3, 4만 원 정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생크림은 꾸준히 사용해주면 잔주름에 아주 효과적이고 피부결 개선은 물론 보습 효과를 통해 고가의 시술 못지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재생크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재생크림 꿀템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9년차 의사인 제가 직접 써보고 그 효과를 확실히 확인한 재생크림들만 엄선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보시고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본격적으로 제품을 추천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분크림, 영양크림, 보습크림 같은 제품들도 있는데 왜 굳이 재생크림을 발라야 하나요? 그 이유는 바로 피부 장벽 때문인데요. 피부 장벽은 우리 피부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이에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자외선, 미세먼지, 황사와 같은 외부 자극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피부 속 수분도 잘 유지되어 건강하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자극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면서 염증과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 속 수분을 붙잡는 힘도 약해져서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기 쉽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잔주름이 생기는 등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데요. 결국 이런 환경 속에서 약해진 피부 장벽을 복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보습크림을 발라도 겉돌기만 할 뿐 속건조와 피부 손상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해진 피부 장벽을 복구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제품이 바로 이 재생크림인데요. 재생크림은 단순히 보습제를 넘어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피부가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재생크림은 유분감이 많아서 여러분의 피부 타입에 딱 맞는 재생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분이 많아지면 모공이 막힐 수가 있고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재생크림의 주요 성분들을 체크하면서 어떤 성분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재생크림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재생크림을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덱스판테놀입니다. 혹시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판텐 연고 들어보셨나요? 애기들 기저귀 발진이나 진물은 피부에 바르면 금방 회복된다고 알려진 연고인데요. 이 비판텐 연고의 핵심 성분이 바로 덱스판테놀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자극받았을 때 덱스판테놀 성분이 들어간 재생크림을 바르면 보습과 진정 효과를 동시에 느낄 수 있고 피부 장벽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병풀 추출물입니다. 병풀 추출물에서 가장 유명한 성분이 바로 마데카소사이드인데요.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바로 마데카솔 연고의 핵심 성분입니다. 마데카소사이드는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병풀 추출물에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아시아티코사이드,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아시아틱 애시드,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마데카식 애시드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가 붉어지고 민감해졌거나 손상된 상태일 때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 재생크림을 사용하면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콜지입니다. 세콜지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약자인데요. 이 세 가지 성분은 피부 장벽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를 지탱하는 벽돌과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피부가 재생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지방산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산화를 막아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등 피부 장벽이 약해진 분들에게 세콜지가 들어있는 재생크림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목할 성분은 EGF입니다. 이 성분은 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손상된 피부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는 재생 단백질인데요. 특히 레이저 시술이나 필링 후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정리하자면 덱스판테놀, 병풀 추출물, 세콜지, 그리고 EGF 이 성분들이 들어간 재생크림은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복구하고 장벽을 강화하며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성분들이 들어간 재생크림 중에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효과를 확인한 재생크림 추천템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재생크림 꿀템은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밤 B5입니다. 재생크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인데요. 주요 성분으로는 덱스판테놀 5%, 병풀 추출물, 그리고 글리세린이 보습력을 더해줘서 피부를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외에도 시어버터가 들어있어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과 유분 밸런스를 동시에 맞출 수 있는 제품이에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좀 푸석푸석한 분들, 레이저 시술 후 피부가 예민해진 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사용 방법으로는 자기 전 마지막 스킨케어 단계에서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가끔 이제 얼굴이 너무 따갑고 건조하고 좀 푸석푸석해질 때는 수면팩 대용으로 자기 전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좀 듬뿍 바르고 자는데요. 푸석푸석하고 민감했던 피부가 확실히 다음날 아침에는 차분하고 매끄러워진 느낌이 들어요. 다만 유분감이 많아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화장이 밀리실 수 있으니 오전보단 자기 전에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이것보다 유분감이 조금 덜한 같은 라인의 크림타임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생크림 꿀템 두 번째는 셀라피 에어 리페어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예민해졌을 때 사용하기 좋았던 산뜻한 재생크림이에요. 주요 성분으로는 EGF, 판테놀, 병풀 추출물, 그리고 시어버터가 있는데요. 제가 사용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크림인데도 이렇게 헤비하지 않고 되게 라이트하게 좀 가볍게 산뜻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제품을 좀 피부가 건조해서 잘 붉어지시는 분들이나 홍조가 평소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민감성 피부나 시술 후 예민해진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 추천하는데요. 사용 방법은 마찬가지로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검지손가락 한 마디 길이로 짜서 이마, 양볼, 턱에 콕콕 찍어서 나눠 바르시면 되는데요. 다만 유분감이 없지는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지성인 분들은 양을 절반 정도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걸 바르시고 건조한 부위에만 조금 더 덧발라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재생크림 꿀템 세 번째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기본템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주요 성분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리고 스쿠알란, 마지막으로 판테놀입니다. 이 제품의 대표 성분인 세콜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피부 속 수분을 잡아주고 자연스러운 강을 만들어주는 스쿠알란이 있어서 보습 효과가 탁월하더라고요. 건조한 부위는 촉촉하게, 그리고 유분이 많은 부위도 번들거리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 상관없이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짜서 사용하는데요. 메이크업이 크게 밀리지도 않아서 데일리로 쓰기에도 좋았어요. 하지만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은 검지 한 마디 정도가 좀 양이 너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양을 적게 바르시거나 저녁에만 주무시기 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로 추천드릴 재생크림 꿀템은 바로 바이오일보 판테슬 크림입니다. 판테놀 5%와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발림성이 가볍고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되면서 보습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제품은 피부가 좀 최근에 얇아진 것 같다? 아니면 미세먼지나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따갑고 민감해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피부가 건성이시거나 민감한 분들은 저녁에 수면팩처럼 500원짜리 크기 정도의 양 정도로 듬뿍 바르고 주무시면 되고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콩알 정도 크기만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재생크림 꿀템은 바이오도마 시카비오 포마드인데요. 주요 성분은 병풀 추출물과 펩타이드입니다. 펩타이드는 피부 세포 간의 신호를 전달해서 재생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은 트러블이 생겼거나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신 분들, 수분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피부가 당기고 각질이 잘 생기는 악건성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유분감이 조금 더 많은 편이라 화장이 밀리거나 기름이 생길 확률이 조금 높아서 저는 데일리로 잘 사용하지는 않고 유난히 얼굴이 많이 건조한 날 저녁에 바르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성이신 분들은 유분이 적은 부위에만 바르시거나 콩알 크기 정도로 가볍게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제가 써보고 효과를 느낀 재생크림 꿀템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서 제가 추천한 제품들 이외에도 여러분의 피부 고민과 타입에 딱 맞는 재생크림을 선택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민감성 피부라면 덱스판테놀이 2.5에서 5% 농도로 함유된 제품을 추천드려요. 덱스판테놀은 피부 장벽을 복구하면서도 자극이 거의 없는 성분이라 예민하거나 시스루 붉어진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민감성 피부는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니까 자극적인 성분이 배제된 제품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는 유분 함량이 적고 산뜻한 크림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유분이 많아지면 모공이 막힐 수가 있고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빠르고 끈적이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합성 피부는 T존, 이렇게 이마랑 코 이쪽에 유분이 많고 U존이라고 해서 턱과 볼 쪽, 여기는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가 조금 까다롭잖아요. 이럴 땐 전체적으로는 흡수가 빠른 가벼운 크림을 사용하시면서 특히 건조한 부분에는 레이어링식으로 보습을 더해주는 방식이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악건성 피부는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수분을 꽉 채워줄 수 있는 꾸덕한 크림이 적합한데요. 피부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면서도 장벽 강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시면 건조로 인해 발생하는 각질과 갈라짐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재생크림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는데요. 먼저 재생크림을 사용하기 전에 피부 반응을 확인해줘야 돼요. 보통 재생크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좀 민감하신 편이기 때문에 만약 사용 후에 가렵거나 따갑거나 붉어짐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시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시고요. 증상이 너무 심하다라고 느껴지시는 경우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한 재생크림의 주요 성분들은 빛과 열에 민감한 편인데요. 그래서 재생크림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성분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더 오랜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알려드린 주의사항들을 꼭 참고하셔서 재생크림의 효과를 100% 제대로 누려보세요. 오늘은 비싼 시술들의 효과 못지않은 재생크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직접 써보고 뽑은 추천템부터 재생크림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과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렸어요. 피부는 매일 자외선,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자극에 노출되면서 쉽게 손상되는데요. 이럴 때 재생크림으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관리해주면 비싼 병원 시술 없이도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재생크림이나 피부 관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